이미 연방법원을 통과한 바 있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6일 연방상원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팀 케인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아직도 헤어진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는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팀 케인 의원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정착해 이민자로서의 꿈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에는 6만 6천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하며 이는 미주에서 6번째로 많은 수라며 이들 중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사람들이 하루빨리 헤어진 가족과 서로 상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카고에도 이산가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령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상봉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상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재미 이산가족 법안 통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가족 상봉까지 가려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측이 미주 이산가족 상봉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의 6일 발표에 따르면 계피 사용식품과 관련한 460건 이상의 납중독 의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중독 사건들의 대부분 대상이 어린이 섭취 음식들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FDA는 당일 미국의 계피 제조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및 시설 운영자에게 오염 방지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FDA는 계피와 계피가루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테스트를 확대해 납과 크롬 함유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의 계피 유통업체에 리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계피가루 함유 제품들은 장기간 섭취 시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이 제품들을 섭취하는 것을 중지하고 버릴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했습니다. FDA의 제품 분석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계피 함유 제품들의 납 농도는 2에서 3.4 ppm 정도이며 섭취를 해도 즉각적인 증상은 없지만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남성이 80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최근 몇 달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노모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경찰국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3분경 LA 한인타운의 아파트에서 58세 김건호 씨와 85세 김옥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건호 씨는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김옥 씨는 피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의 동기와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검시국도 아들의 사인은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어머니의 사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웃들은 김건호 씨의 차량이 몇 달간 움직이지 않았고 최근 약 4개월간 렌트비가 체납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들은 김건호 씨가 이전에 봉제 공장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공장을 접고 정부 지원금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웃은 어머니가 자연사한 뒤 혼자 살다가 자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친족살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김 씨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 샴버그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는 현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6일 오후 1시 25분경 60 사우스 미참길에 있는 US뱅크 안으로 한 남성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용의자는 브라운 재킷에 검은색 신발 밑창은 흰색, 그리고 검은색 마스크를 썼고 언더아머 백팩을 메고 있었으며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은행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키는 6피트 정도의 몸무게는 200파운드 정도라고 샴버그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후 은행을 빠져나가 차를 타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FBI는 은행 안에서 찍힌 감시 카메라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국제금값이 대형 글로벌 펀드의 매수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값은 지난달 29일 이후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 지정학적 긴장, 주식시장의 하락 리스크에 힘입어 4% 넘게 상승했습니다. 2월에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주식시장 조정 위험이 커지자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라던가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통령 선거로 잠재적인 불안전성이 나타나자 올해 들어서면서 금의 안전자산 역할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에서는 2000년 이후 금값이 600% 이상 올랐지만 1980년 1월 기록한 최고 기록 850달러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0달러를 넘는 만큼 현재 실질 가격이 과거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금값이 향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리그룹은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가 될 확률이 25%며 향후 12에서 16개월 내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최대 방송사인 NBC에서 미 전역 뉴스 보도를 담당하는 한인 여성이 총괄 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이는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 언론계 최고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한인 2세인 캐터린 김이 보도국 수석 부사장에서 최근 보도국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총괄 부사장은 앞으로 NBC 뉴스 보도국의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뉴스 제작 등을 총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NBC 유니버셜이 소유하고 있는 CNBC, 텔레문도 및 로컬 미디어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 탐사 및 심층 보도 제작도 이끌 예정입니다. NBC 뉴스는 이번 김 총괄 부사장의 임명을 통해 보도국 인력 확충과 인재 개발뿐만 아니라 NBCNews.com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신속한 뉴스 보도 활성화에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캐터린 김은 미네소타 출신이며 뉴욕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CBS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60 Minutes, Sunday Morning, 이브닝 뉴스 등의 프로듀서를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년간 CNN에서 시니어 프로듀서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부터 NBC 뉴스에 입사한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NBC 뉴스 보도국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이 뉴욕시의 지하철에 출동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면서 뉴욕주가 주 방위군을 파견해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서는 살인 3건이 발생해 대유행 이전 수년간의 연간 살인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전체 지하철 범죄는 13% 증가했다고 뉴욕 경찰은 최신 통계를 이용해 밝혔습니다. 6일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날 주 방위군 750명을 보내 뉴욕 지하철에서 승객의 짐에 칼이나 총 등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뉴욕 경찰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게 됩니다. 주 방위군 외에 경찰관 210명도 투입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하철에 총이나 칼을 갖고 가려는 사람들을 최소한 제지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그들은 내 가방을 검사할 사람이 훨씬 많아졌으니 흉기를 갖고 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나 직원에 대한 강력 범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올해 1월에는 다툼을 말리던 한 40대 남성이 괴한의 총격 2발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뉴욕 브롱크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 다툼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어 좌우를 살피다가 괴한에게 목을 베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 정부는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승객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년간 열차 탑승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열차 직원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모든 열차 칸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지하철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학교 버스가 렉쇼 드라이버를 주행 중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6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 2명도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는 북쪽 방향 그랜드길 인근 스트리트빌에서 버스 충돌이 일어났으며 운전자는 위급한 신체 이상이 나타나 버스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그는 39세의 크리스토퍼 존슨이라고 추후 쿡카운티 시신보관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